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이양영의 더머니, 페이스북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원문은 웬만하면 시간 되시면 원문을 직접 들어가서 링크 쳐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물론 제가 나름은 조금씩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100%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런 것도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 많으시니까요. 그거 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또 찍어드리잖아요. 그것들을 웬만하고 시간 되시면 직접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를 강추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시다시피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오늘 뭐 조금 내렸는데 나스닥이 0.4% 내렸어요. 다우지수 이런 것도 0.02 어저께 아주 약간 내린 거 비해서 어저께 조금 하락거리 컸지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잘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어제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인 심리는 결국 이거 아니에요. 그 옐런 그 파월 의장이 결국은 지난주 화요일 날 시카고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오픈 마인드를 얘기했잖아요. 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놨지만 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정말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냐.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실적인데 실적이 좋아지겠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늘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리가 없어요. 주식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각자의 의견,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은행주가 하락을 했고요. 우리 기술주가 하락을 컸어요. 실제로 보면 10년물이 계속 내리가는 모습 2.168까지 내려가서 한 이틀 동안 반등하다 어제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네요. 이거 10년물이고 이거 3개월물이고 여전히 역전 상태 지금 5, 6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섹터별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오늘 또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에너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수급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이런 움직임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얘기 나는 거가 되겠고요. 금리의 하락 인하에 따른 압박에 따른 금융주의 수익성 둔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금융 섹터를 1%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기술주는 0.6% 떨어졌고요. 유틸리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지금 불과 뭐 보름밖에 안 됐지만 한 12일 정도 됐잖아요. 거래일수는 열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시각은 금년 최소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 방어 노력은 성공할 가능성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주장을 믿는 분들은 지금 7월 말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리세션을 막을 수 없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저께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어저께 제가 해놨어요. 어저께 거 강의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그런 주장 아주 쌀벌한 주장이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달 들어서 보름밖에 안 됐지만 강한 거는 소재주가 강해요. 근데 소재주가 상당히 의외로 강한 건데요. 지금 4년 만에 지금 4년 만에 월간 중반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는 이거죠.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 방어가 노력이 성공이 되고 그리고 5월 달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반등하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봅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사 이렇게 보시고 시향을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기사들도 한번 봐보시면 전체적인 주간 시황 이런 거 정리할 때는 제가 괜찮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표정은 딱 이런 거죠.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주가 하락의 폭은 절대 크지 않지만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사람들의 얼굴, 여기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와 은행 고요. 이제 반도체 섹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지수 이때뿐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도 있고 베네게에서 하는 반도체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느 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오늘 2.17%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종가 가장 2.17% 떨어졌어요. 요거는 틀렸으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레이서치는 5.3%가 떨어졌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5%가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망치는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딴 거, KLA, 텐코 이런 것도 떨어지고요. 테라다인 이런 것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레포트가 여러 군데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CNBC의 기사도 있고 마켓워치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런 건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술주.
근데 이제 저희 그 계속 보시는 분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가는 그 소분류가 되겠고 반도체보다 큰 분류가 기술주, 기술주보다 더 큰 거가 S&P 500까지 가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금년 4분기까지 이익이 감소. 기억나시죠? 제가 3월 달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는 3월까지 이익의 감소. 그리고 기술주는 3분기까지 이익 감소. 그죠? 그리고 지금 S&P 500은 지금 1분기도 플러스, 2분기 좀 마이너스 주장이 있는데 어떤 1분기도 플러스 났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실제로 보면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내년 보통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아니면 심지어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크레딧 스위스가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바텀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버코어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2020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런 주식들 다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미 2주 전에 내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LA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 주식들 램 리서치,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3개월 동안 흐름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디램이 됐건 낸드가 됐건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핸드폰이 덜 팔린다. 뭐 이런 거죠. 뭐 너무나 뻔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목표 주가 내렸나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캐리 텐티코, 테드라인도 목표 주가 좀씩 좀 내렸어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수 있죠. 저 특정 증권사 하나만 내린 것 같고 뭐라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메이저 그 증권사, 메이저 IB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의 말에 좀 먹히는 시장이다. 늘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워낙 클라우드 시장, 뭐 5G 이런 거 해갖고 기대감이 워낙 높아요. 성장에 대한 꿈은 많은데 당장 실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중분류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반도체예요. 거기다가 이제 근데 다만 직격탄은 5월 5일 투머치죠. 5월 5일 기억나시죠?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짜증난다. 그 당시에 5월 10일 밤 12시부터 관세를 매긴다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일 잘 나갔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또 러시아 좋아지잖아요. 뭐 미국과 중국에 뭐 조금 더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아지면 이런 반도체가 또 제일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저께는 한 75% 정도였는데 오늘 85% 정도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CME 페드워치에 보시면 매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보실래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실래 그러면 investing.com 이런 데 들어가시면 또 쉽게 저는 investing.com 거를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저께 보여드린 거가 이제 investing.com입니다. investing.com 같은 거가 또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어저께는 75% 정도였는데 오늘 더 높아졌어요, 이게요. 아시죠? 그리고 오늘 시티그룹 이런 게 뭐 다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고작 0.1%밖에 전월 대비 안 늘어나고 지금 인플레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큰 의문이 없겠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약간 또 이제 무역 전쟁이 1분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2분기에 대한 이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1분기는 이제 이익이 플러스 났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 나서 1.7% 정도 나는 거로 일단 마감이 되죠. 그죠? 물론 한두 개가 아직 안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도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브로드컴인가? 브로드컴이 아마 뭐 실적 몇 개 남았어요. 어찌됐건 1.5%죠. 이 증가인데요. 2분기는 지금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매분 주말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무역 전쟁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악화가 이제 1분기까지는 이제 별로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2분기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더 정확한 건 이제 산목이 되겠지만 5월부터 해갖고 6월까지 해서 이제 관세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관세가 올라가면 누군가 관세는 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내건 기업이 내건 뭐 수출하는 사람은 안 낼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내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봐도
이익이나 매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익입니다. 이익이요. 요 그림은 이익이에요. 왼쪽에. 나중에 요거는 꼭 이거는 그림이 작은데 요건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렇죠. 보시면 이거 워낙 원본이 작아서요. 왼쪽은 이익입니다. 이익. 오른쪽 매출인데 이북인데요. 요 파란색 있죠. 하늘색은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즉 매출이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은 2분기에 이익이 1.4% 증가할 거라고 팩트셋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6%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 초록색은 연두색은 해외 매출이 50% 넘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려요. 해외 매출이 50%가 넘는 것들은 9.3% 이익 감소고, 매출이 1.2% 감소, 1.2% 감소한 건 그만큼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S&P 500 평균입니다. 이 그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드린 이익의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익의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요거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 그리고 이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의 S&P 기업의 매출 비중이 미국은 62%, 미국 내 62%, 평균이 38%. 근데 아까 위에 거는 50%냐 넘냐 아니냐를 갖고 따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이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거, 기술주, 산업주, 소재주, 기술주, 소재주, 필수소비주,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것들. 상대적으로 유틸리티는 적고 부동산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 금융도 적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도.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무역 분쟁이 계속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고액입니다. 고액이. 에너지 유틸리티 그건 제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주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가 정말 대부분 이거는 정말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죠.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이 계심에 따라서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선호도가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왜 제가 뽑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주권하고 있는 거 한국 사람인데 무슨 상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보면 JP 모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을 언제일지는 모르나 합의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주식시장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주가 사상 최고 갈 때까지 해서 나스닥 같은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이긴 후에 100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치고 싶은 거죠. 또 쓰고 싶은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네 그 JP 모건의 주장은 지금 만약에 리세션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If there were a recession, it would be called the Trump recession. 왜냐 이게 그 있다 그러면 거의 전적으로 이건 이 사람 주장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마르코 콜라노빅. 이 사람은 JP 모건의 퀀트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야. 지금 만약에 리세션이 있다면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 거다. 트럼프 리세션이라 불릴 거란 얘기죠. 그럼 평생 트럼프에 남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세션을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제 의견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 갖고 댓글에서 뭐라고 쓰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깐다. 전 절대로 깔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아셨죠? 요건 약간 충격적인 얘기도 오늘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최악의 경우 리세션이 오면 주시장이 30% 떨어질 수 있다. 요거는 기존에 다시 미리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직접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거 직접 들어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기본 전망을 바꾼 건 아닙니다. 다만 워스트 케이스만 내렸어요. 워스트 케이스. 얘네들은 분기 한 번씩 전망을 하거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는. 근데 기본
전망치를 안 바꿨는데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30% 최악의 베이스라인 좀 낮췄어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아요, 구독. 어저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뭔가 유튜브가 에러 나가고 못했어요.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약속을 못 지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막 테스트 새벽에 일어나서 테스트 해갖고 되는 거 확인하고 있어요. 공유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것이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유 이벤트는 끝났는데 제가 본부장이랑 상의를 해봐갖고 공유 이벤트를 뭐 연장할 수도 있죠, 그거야. 그래서 공유 이벤트를 연장할지는 또 한번 얘기해 보겠고요. 하여튼 월요일 날까지 하신 분들을 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쿠폰 보내드렸으니까. 참 요거 있죠, 요거 제가 월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강의 혹시 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앞부분 보고 나서 앞부분에 제 얘기가 재미없어갖고 그죠? 2학년 교수 재미없어 로스하다 그래갖고 뒷부분을 안 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쿨하게 말씀드리면 제 거는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장우석 본부장이 한 거가 한 30분 이후부터 한 40분 이후부터 한 30분 정도 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는 거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 내고 보는 법이 가장 쿨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약간 편법이 됐건 뭐가 됐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델리티 증권의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 하고 있는데요. 편집하면 그것만 깔끔하게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목이 좀 쉬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제가. 그래갖고 어저께는 사실 머니터리 방송하면서 제가 평생 안 하던 실수도 있어요. 사람이 잘못 말해갖고 이렇게 개척당했어요, 어저께 또.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을 워렌 버핏이라고 그랬네. 그래갖고 예민수 앵커가 방송하면서 이학영 위원님이 절대로 실수하신 분 아닌데 실수를 하셨네요. 그래갖고 어저께 생방송으로 개척당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다 좀 괜찮아지면 그걸 다 해갖고 더 쉽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거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보시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부장님 뭐 몇천만 원을 갖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 뭐 그런 걸 떠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주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33,000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강의 자체가 아래가 사실 49,000원짜리예요. 이거 미래에셋에서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 달에 33,000원이라고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33,000원이라고 정한 거는 저희가 역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들어가고 저희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쓰고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프로그램을 쓰고 데이터 사고 AWS에서 역으로 계산해 봤더니 몇 명이 되면 저희가 그거가 똔똔이 나갈게 했던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절대적인 건 아니죠, 솔직히 이 가격이. 그런데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요. 이게 정말 주식을 장기 투자 보유하실 분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좀 매매에 좀 관심 있고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것에 욕구가 많으세요. 그럴 때 좀 참고하실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만 봐도 정말 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